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어느새 12월. 시간 진짜 빠르죠. 이번 해도 이번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확실히 코스닥의 강세가 지난주 후반부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와 맞물려서 확실히 수급이 코스닥으로 제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좀 잠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코스피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섹터로 올라타 봐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코스닥이라면 확실히 이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기 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마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꽤나 큽니다. 장중에 4,000선 다시금 올라왔었지만 이탈이 되고 말았죠. 오늘도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오후장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구간 1.2%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900선 가볍게 돌파, 92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적으로 12월과 1월은 한 해로 봤을 때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리는 코스닥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 외국인들은 720억 원의 순매수고요. 기관은 1,200억 원의 팔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으로는 오늘 기관이 담습니다.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도 팔자, 그리고 선물 시장 쪽으로는 4,300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또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ADP 고용 지표, 그리고 9월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요. 이번 주는 그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한 주라는 부분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현재 0.5%의 상승, SK하이닉스 확실히 체력이 견조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TPU든 GPU든 그리고 구글의 TPU든 누가 되든 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에 입을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오늘장에선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으나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도 넘는 급락, 그 당시 그 현재가가 52만 원 선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2.6%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저가와 고가의 갭, 오늘 하루로만 봤을 때 한 5%가량 변동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도 강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견조하죠. 1.4%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현대차가 2%고요. KB금융이 소폭의 반등권에 올라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1%대, HD현대중공업 지난주 후반에 이 조선주, 조선기자재, 엔진주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려나 싶었는데요. 오늘장에선 해운주는 강합니다만 조선주는 재차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형님보다 아우가 강한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1.8%,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6%, 9%의 강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2%의 상승이고요.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자, 펩트로는 오늘장에서 꽤나 골이 깊습니다. 지금 지난해 10월에 일라이릴리와 그 플랫폼 기술 수출 관련한 그 검사 종료 일자가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구간으로 확인되고요. 그 밖에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켄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까지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와 로봇, 2차 전지의 강세가 특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의 첫 거래일 오후장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시간 어떠한 전략이 가장 좋을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확실히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우리 개인들이 기쁜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도 이분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창대 장애투자클럽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 시점 레포트 빨간 물결 일으키고 싶으시다면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이창대 대표님부터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 있는 섹터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스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량주라든지 그리고 뭐 코스피,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었던 그 자금 규모들이 이제는 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이러한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요즘 증시입니다. 사실 이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섹터도 좋겠지만 차세대에 이제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섹터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뭐 제약바이오라나 이제 로봇 같은 섹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이러한 업종들은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에 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계속 짚고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요. 이 코스닥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많고요. 테마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볼 만한 건 역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 랠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국내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역시도 좀 상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이 완료되면서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각종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호재가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지금 이익 기반으로 따지더라도 과거 대비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주식 그리고 실체는 뭐 형성된 게 많이 없지만 기대감으로 많이 간다, 테마성 종목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아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정말 단순히 테마라든지 기대감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터지고 실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투자로서 제대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12월 기준금리 인하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제약바이오 순환매 랠리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서 역시나 제약바이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안에서는 역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터클리마 효능 입증으로 인해서 이제 출시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시작하면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목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 정장제 시장에서도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익 성장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수준에서 뭐 오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슈팅 이후에 지속적인 이제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하나씩 순환매 랠리가 돌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지금 타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이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아직도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공략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한번 제약바이오를 편입시키는 거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본격적인 순환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챙겨보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만한 로봇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여기에 이제 작용했던 것이 결국 칩을 같이 이제 좀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애플 쪽이랑도 좀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예전만 못하다 주가 상승 흐름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게 AI가 끝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엔비디아가 혼자 독주 체제를 이어오면서 이 AI의 상징적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AI 기업으로서 조각을 많이 드러내면서 좀 다방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집중되고 있었던 이런 AI에 대한 투심이 여러 기업들로 좀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만 있을 때보다는 투심이 이제 좀 분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AI 산업의 확장을 훨씬 더 크게 불러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당연히 이제 AI의 최종 단계인 피지컬 AI 수혜주인 로봇 관련된 종목은 금리 인하 수혜를 같이 받으면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업이 한번 커지기 시작할 때 특정 몇 개 기업이 주도해 나가면서 리딩하면서 그 시장을 이제 끌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커지는 단계에 저는 접어든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가 지금 엔비디아가 좀 조정 나온다고 해서 고점 논란이 이제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다음으로는 역시나 코스닥 안에 많이 있는 섹터들이죠. 이 로봇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AI 확대에 따라서 피지컬 AI 로봇 쪽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주가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 매출이 확장되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뇌수술 로봇이 미국 FDA 임상 통과를 하면서 사실상 이 수술 로봇, 특히나 이 미세한 수술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로봇이 담당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뇌수술 로봇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는 훨씬 더 로봇의 침투력이 높은 그런 산업군이라고, 그리고 이제 치료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기반한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AI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영이 로봇주들 안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하나씩 툭툭 치고 나올 거예요. 로봇도 고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 차례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고영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봇주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로봇과 관련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큐렉소 11월 3일에 주셨었는데 의료 로봇 관련주로 지금 큐렉소가 수익률 24.77%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료 로봇 쪽으로 고영과 함께 좀 짝꿍 종목이라고 불릴 만큼 마찬가지로 좀 인지도가 있는 종목입니다. 큐비스 조인트라는 이제 의료 로봇 기반으로 해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AI 의료 로봇 성장세가 이제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익도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일정한 수준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면은 나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홀딩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급등을 잔량으로 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를 가게 되면 1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하면서
잔량으로 계속 좀 욕심을 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큐렉스로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 도달하면 분할 매도 한번 전략 챙겨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승부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하이젠 R&M 주셨고요. 로봇 쪽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왜 챙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범용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4분기부터 이제 범용모터 수출이라든지 매출이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설 일정에 맞춰서 이제 로봇이 산업에서 완전히 이제 개화하는 시기를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26년 상반기에 맞춰가지고 증설 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미뤄질 전망이 있는데 이게 다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6년도 이제 새해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블록데이를 통해서 자금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쓰면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 2차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하는 지금의 주가가 나름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 이하로 한번 노려보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보시면서 지금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1일 첫 종목으로 하이젠 R&M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확실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작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역시나 로봇주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이젠 R&M 주목해주고 계셨고요. 이 4분기에 범용 모터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실적 그리고 모멘텀 함께 가지고 있는 하이젠 R&M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만 원 주셨습니다. 손절가 4만 5천 원까지 오늘 장중에 함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12월에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오늘장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 해 12월은 코스닥 장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비하면은 약간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강하게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코스닥이 강한 거는 맞지만 현재 양시장 전부 다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한 음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증시 분위기가 시작이 오전장에 비하면 오후장에는 별로긴 해요. 자,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기회를 잘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회복은 되지만 좀 시간이 걸리면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돈들이 많이 넘어오게 될 텐데 코스닥이 최근에 며칠 동안 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가다서다 반복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목표로 가는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고 험난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 현재 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주요 섹터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나오는 코너를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는데요. 진짜 말씀 주셨듯이 앞서 2시에 시황 봤을 때 대비해서 또 상승폭을 반납한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챙겨볼 텐데 오늘장 특징 섹터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오늘 바이오 제약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이 보통 이제 증시가 약세장이 되면은 수혜를 본다는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수혜가 보는 업종이 또 바이오 제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10중 8구가 다 바이오 제약이었고 대부분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려고 하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최근에 보니까 한 83%, 87%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증시를 보니까 오전에 막 강했던 거에 비하면 좀 제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특히 오늘 같은 날 바이오 제약이 잘 가야 되는데 몇몇 종목을 빼고는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바이오 제약이 조정받는다? 저는 그러면 좀 매수 기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증시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지난주에 저희도 공약을 한번 했었지만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이 바닥에서 좀 많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또 보로노이 같은 종목도 오늘 오전에 물론 약간 음봉이지만 오늘 그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기도 했었고 ABL 바이오도 오늘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정말 괜찮은 종목은 저는 그 탑픽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주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 금요일 기준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서 약간 이제 갈 것인지 아니면 밀릴 것인지 그 어떤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내년에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내년에는 코오롱 티슈진을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에는 진짜 재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인보사죠. 지금 이제 이름이 지금 파이프라인 이름으로는 TG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보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 이제 임상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미국의 임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비만 치료제, 비만 환자들에 대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상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연말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학회 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일라이릴리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코오롱 티슈진이 하고 있는 현재 TGC 요거에 대한 임상도 마찬가지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만 환자에 대해서 무릎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체중을 줄여가지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코오롱 티슈진은 직접 거기에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같은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릴리랑 경쟁 구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티슈진이 연말에 좀 호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상용화는 2028년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 그 이후까지도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오롱 티슈진이 그래도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대부분 수익이시기 때문에 그냥 편히 가져가시면 되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한 8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서 앞자리가 한 7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목표가를 무려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 그리고 내년에 호재가 정말 많은 종목으로 조정시 노려볼 만한 종목 현재 탑픽으로 저는 코오롱 티슈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따라붙는 건 어렵겠지만 조정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오롱 티슈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가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이죠. 11월 달에 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이 반도체 수출액이 172억 달러로 산업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월 기준으로 최고치.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아직 12월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1월까지 나온 것만 합해도 이미 작년 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도체의 이 수출 견인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와 AI의 투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거를 거의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올해 5월 이후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를 더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제가 보고 있는 탑픽 종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의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랑은 좀 다르게, 삼성전자는 오늘 10만 전자가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아까 장중에도 99,900 갔다가 지금 다시 복구는 됐습니다만, 글쎄 이거 종가까지 회복이 계속 유지가 될지 좀 불안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삼성전기는 지난주에 고가 돌파를 해서 약간 조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추세가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계속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주가로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 MLCC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3분기 기준으로 공장이 작년에 공장 가동률이 한 80% 정도가 됐는데 올해 AI 때문에 거의 100% 돌아가고 있대요. 공장이 지금 풀캐파 다 돌아가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에 있는 이 펩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MLCC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 증설을 드디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MLCC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기업이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지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그 수치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삼성전기 전성기 시절, 정말 전성기가 2021년도예요. 그때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5%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힘들었죠. 반도체가 좀 어두웠던 시기.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가 올해 목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7.96까지 올라와 있고, 내년에는 9% 돌파,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10.3까지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체질 개선이 되는데, 내년은 체질 개선이 더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증권가에서 평균적으로 보는 목표가가 한 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뀔 때까지는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전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딱 이때다 싶은 그런 타점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희 또 공개 방송, 또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강조 많이 주셨는데요. 목표가 30만 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홀딩해 보겠습니다. QR코드 타고 우리 유경훈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과 종목들 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고요. 어느새 수익이 30% 코앞까지 왔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 강하잖아요. 우리 홀딩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이 이제 고가 기준으로 30%를 넘어섰는데요. 사실 이거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아마 더 크실 수도 있어요. 제 방송에서 진짜 오랫동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연말까지 안 보셔도 된다고. 지금 12월 1일인데 12월 말까지 안 보셔도 저는 계좌에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그 정도로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제약바이오가 단순히 예전에는 테마성 움직임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실적 겸비된 그런 종목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최대 수혜주로 저는 SK바이오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0%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 주가는 최근에 있었던 주가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상장 초기에 정말 우리 증시가 좋았을 때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주가가 예전에 26만 원, 25만 원도 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회사가 상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약간 거품이 있다 치고 지금 주가는 아직 저는 올라가는 중,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주가 20만 원 이상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계속해서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 수익 극대화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승부주 이제 열어볼 시간입니다. 유경훈 전문가의 종목은요. 자, 오늘은 한솔와이언스 주셨네요. 반도체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고 한데 제가 반도체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거, 그리고 오늘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솔아이언스는요, 제 특징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초정밀 부품에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부품들을 정밀 가공을 하고 세정하고 코팅까지 하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서 전체적인 비용적인 절감과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밀 가공, 세정, 코팅하는 거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한 번씩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큰 고객사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글로벌로도 좀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유럽에서는 ASML까지 이렇게 한솔아이언스에 주문을 해서 가공을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주문을 내는 우리 발주사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한솔아이언스도 같이 그대로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 한솔아이언스 실적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400억대 그리고 매출액 1,900억으로 현재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고요. 제가 아까 삼성 전기 말씀드리면서 영업이익률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입니다. 정말 좋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넘어서 내년 실적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내년 실적은요, 작년 실적의 거의 2배를 넘어설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30억, 올해 400억, 내년 500억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2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단점은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좀 안 준다는 건데 돈을 많이 더 벌게 되면은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덜 주지 않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차트가 일봉 차트에서는 한 13,000원 근처, 그러니까 대략 한 61선 정도 지지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주봉 2선, 차트 노란선으로 쭉 그려져 있죠. 여기를 정확하게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지지선 굉장히 잘 지켜주는, 차트를 정말 잘 지켜주는 종목으로서 이거는 약간 단타하시는 분들,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료, 실적, 차트, 3박자가 완전 맞아떨어진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가 2만 원 이상 리포트가 있는데 현재 주가 13,000원대예요. 이 괴리율이 엄청 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드리자면 현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약간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고, 한솔아이언스 매수가는 현재가 그냥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밑으로 잡아보시고요. 증권가에서 아까 2만 원 리포트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약간 보수적인 19,000원을 목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까지 본다는 거죠? 한 50% 이상 저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드리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솔아이언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가 19,000원, 현재가 대비해서 우리 50%가량의 수익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주셨고, 손절가 12,000원이고요. 현재가 부근도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QR 타고 정보방으로도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달은 이 두 종목으로 함께 보시죠. 하이젠 R&M 그리고 한솔아이언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의 마감은 우리 유스탁의 유창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힘이 넘치십니다. 우리 코스닥의 강세가 네. 확실히 지난주 후반부터 연출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눌립니다만 확실히 분위기의 전환이 아닐까 싶어서요.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윗골에 좀 나오는 부분은 네. 뭐 이게 꼭 일부 영향은 아예 없지 않을 수 있는 게 나사 선물이 조금 지금 1% 정도 밀리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막판에 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아침마다 거의 2% 상승이니까 네. 이틀 만에 거의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경계성,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12월 혹은 내년 1월 1분기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라면 1100포인트 뭐 연말 혹은 내년 1월 초에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부 정책이죠. 물론 이제 정부가 확정된 건 없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확정된 게 없는 거지.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그런 얘기 논의조차 안 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확실히 뭔가 얘기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도는 내용들을 본다라면 많게는 제가 계산하는 게 맞으면은 한 16조에서 20조, 15조에서 20조, 적어도 한 3, 4조 정도는 코스닥의 연기금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들에서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그 퍼센트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5%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평가 차익만 따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5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전체 연기금 자산 혹은 그 정부가 연초에 경제 활성화 펀드가 뭐 이런 부분들 150조 네. 그것을 그걸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주요 기업 핵심 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15조가 할당된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만 들어와도 최소 몇 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조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랠리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뭐 11월 초처럼 뭐 5%씩 막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3%, 4%씩 밀리지 않는다라면 상대적인 코스닥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연초 랠리는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 오늘 강했었던 쪽, 뭐 로봇, 바이오, 뭐 2차전지 이쪽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랠리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기대를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많이 사랑하는 중소형단들의 랠리를 기대해 본다면 그럼 방금 말씀 주셨듯이 로봇,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섹터별로 순위를 매겨본다면 어디가 1등이고 뭐 어디가 2등이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1등은 로봇이 되지 않을까. 바이오하고 바이오? 고민되네요. 그 정도로 다 비등비등. 네,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원래 좋았죠. 원래 좋았었던 쪽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의외로 로봇이 좀 빠르게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현대차그룹의 아틀란스 프로젝트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주요 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전 계열사가 로봇, 휴머노이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거기가 노당 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이 또 좋다. 로봇과 제약바이오 비등비등하다는 말씀 주셨고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예상했습니다. 3등이네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보수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다 좋아요. 2차 전지도 ESS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좋은데 다만 2차 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에코프로가 한 10%?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그리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나머지 기업들은 워낙에 네. 좀 그런 외부 그 단기 이슈에 대해서 주가 급등락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딱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상대적으로는 많지 적다.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방금 말씀 주셨던 섹터 안에서 유망주들을 뽑아볼게요. 로봇은 뭐 다 잘 가서요.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쉽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10% 이상의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저는 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네, 좋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로봇 대장주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대장주가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삼성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뭐 지난달 고점 때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SPG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네. 이 회사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에 32,000원 하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먼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뒤늦게 어제 오늘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죠. 오늘 좀 윗골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이 사실은 오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오전에 대부분 빨간불이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조금 상당 부분 좀 하락 전환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윗꼬리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끝나는 것 같진 않다. 다만 좀 숨고르기는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로봇 안에서 딱 대장이다 하면 보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오늘 조금 눌릴 때 오히려 기회라고도 말씀 주셨고, 최근에 강했었던 SPG 여전히 오늘장에서도 뭐 장중에 잘 갔습니다. 그리고 SP 시스템스까지 흐름 체크해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 수급이 이 코스닥 중소형주로 싹 쏠리다 보니까 네. 이제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의 좀 변화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하이닉스는 강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중소형 반도체도 이제 매력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까요, 반도체? 뭐 변화라면 어떤 변화를 생각하셨나요? 수급이 이동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뭐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죠. 답답한 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만 전 조정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냥 기간 조정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 뭐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M7이니 M8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형주가 너무 집중을 받으면 중소형주가 못 가요. 근데 또 중소형주가 힘을 받으면 또 대형주 좀 쉬어갑니다. 그러면 올해만 따졌을 때 물론 이제 아마 장중 최고치 기준일 거예요. 코스피가 50%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22%인가요? 뭐 23%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한 거는 결국엔 대형주라는 거죠. 꼭 삼성, 현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조선주도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 기업은 조금 쉬면서 오히려 중소형주가 힘을 좀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빠지면 다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줘야지 중소형주가 믿고 든든하게 가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 10%두 기업 모두 10%씩 빠져봐요. 갈 수 있는 기업은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큰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혹은 오르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계단식으로 그러면서 중소형주가 오를 때는 더 한 뭐 두세 배
수준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조금은 답답한 흐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인 상승 또 말씀 주셨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해봄이 가장 좀 유리할지 12월에는요. 만약에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코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부장을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TPU 뭐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었던 기업이 소켓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ISC, 뭐 TFE, 뭐 TACE, 뭐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인데 뭐 이들 기업 여전히 전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또 기판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죠.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리아 서킷가 14% 상승하고 있고 해성DS도 8%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판 관련돼서는 대덕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뭐 심텍, TLB 정도는 충분히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핵심 소재 부품 땅 관련된 기업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HPSP가 최근에 강했었던 것도 고압 수소 어닐링 관련해서 거의 뭐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좀 기업을 좀 압축해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좋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도 속캠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 유리기판도 포함인가요? 아 근데 유리기판은 요즘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피롭틱스도 안 움직이고 많이 그때 내려갔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이제 본격 양산 들어간다. 뭐 브로드컴이 뭐 그러면서 한번 들썩거렸는데 그 이후에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리기판주가 생각보다는 좀 못 움직이고 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지금은 일단 유리기판이 분위기상으로는 조금은 뒤쳐져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강했었던 섹터로 좀 추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캠과 그리고 기판 관련주들 흐름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는 하긴 했었지만 2차 전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통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뭐 강하게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한 8% 9만 원 넘어간 상황인데 10만 원 돌파도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지금의 위치라면 10만 원 돌파 여부가 이번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공장이 완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요. 뭐 그 리튬 그리고 LFP 관련된 거, 또 하이니켈 등 진짜 대부분 배터리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 소재를 다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 뭔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시장이 단순하게 예전처럼 NCM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LFP 관련해가지고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SS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시장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아마 내년,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많이 혼재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매출을 좀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 영업이익을 내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빠르게 어쨌든 지난 직전 고점까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라고 말씀드린 게 이 10만 원이 돌파가 오늘도 이제 9만 한 5천 원 딱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게 이제 돌파가 된다 그러면 한번 크게 오르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돌파되는 거니까 충분히 뭐 1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10만 원 돌파를 빠르게 못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에서 1, 2주 안에 못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분기점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발언,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어쨌든 이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정책의 힘이거든요. 정부의 입김이 제일 크게 발생되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2주 안에 어떠한 자리로 좀 올라가는지,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표님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ESS 관련해서 언급이 한창 됐다가 또 최근에는 주춤하거든요. 네. ESS 관련주 쪽으로는 괜찮게 보시는지, 삼성 SDI나 뭐 LG엔솔이나 뭐 지금 자리 어떻게 챙길까요? 일단은 다 좋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뭐 LG엔솔 LG엔솔. 모두 다 저는 충분히 매력있다. ESS로 올라온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무너진 감은 좀 추세가 좀 무너진 감은 좀 있지만 삼성 SDI라든지 또 SK 쪽으로 해서는 뭐 아직은 좀 버틸만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 말고 좀 중소형주,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졌다가 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는데 이쪽에서의 좀 힘이 좀 얼마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좀 큰 기업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ESS는 꾸준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 좋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기 공급 안 되면 거미줄 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은 좀 있지만 그중에서 ESS 시장의 역할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ESS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주말에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쿠팡 문자 받으셨나요, 대표님? 저는 쿠팡을 안 쓰고 안 쓰세요? 있어서 제 와이프가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받았거든요. 네.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네. 문자였는데 굉장합니다. 3,700만 명, 3,700 만 명이 네. 정보가 700명은 유출됐다라는 아니겠죠.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업비트 해킹 사고도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 오늘 그 보안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윗골이 좀 달려있긴 합니다만 이 보안주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단기적인 관점일까요? 진짜 올해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제가 문자 받은 거 SK. 어. 저는 SK텔레콤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뭐 SK가 아니라 세 개 다 뚫렸잖아요. 네. KT, LG 다 뚫려. 나중에 시간을 보니 두고 알고 보니까 뚫렸죠. 다 뚫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막 돌아다니고. 저는 해외 여행 간 지 한 5년이 넘었는데 저의 정보는 해외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엄청난 강한 규제를 해야지 이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안주들이 그럴 얘기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죠. 특히 SK텔레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안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많이 내려왔죠. 돌아가 있는, 다시 그때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보안주들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참 그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컴퓨터 그 알약이 됐든 V3가 됐든 유료 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안에 관련돼서 어떤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업체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래서 그리고 좀 난립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이들 기업이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런 이슈가 한번 터졌을 때, 혹은 가끔 양자 컴퓨팅 이슈가 나왔을 때 일부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곤 맙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네. 매력은 없다. 이게 이번에 쿠팡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뭔가 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탑픽주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어떤 섹터고? 네, 오늘 여러 개를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아침에 다 급등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ST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TI. 네,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네. 리플로우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거나 이 반도체 칩 같은 거 보면 뭔가 돌기가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게. 네. 그걸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기적 신호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비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또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다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모두 다 공장 증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고 또 HBM 말고도 낸드라든지 기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신규 공장 증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STI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 회사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꾸준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수준도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많이 안 받았어요.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었죠. 한 25,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한 15%에서 20% 사이에 변동성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딱 이제 이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은 걸 본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28,000원 이런 데가 돌파가 되면 빠르게 3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의 박스권 한 11월 중순부터의 어떤 박스권 하단이 2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TI 받았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우리 설정을 해보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의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3,900선까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힘이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코스닥 안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이쪽 테마주들도 이번 주에 내내 갈 수 있을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참 해킹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어렵고 마음이 아픈 소식이긴 하겠지만 보안주는 웃을 만한 그런 풍년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쿠팡 때문에 또 한 번 이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 함께 짚어보시죠. 자, 지금 업비트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해킹 사태가 일어났었던 KT를 뒤로 하고 얼마 전에 사실 업비트에서도 해킹 사태가 있었었거든요. 얼마 전이기 때문에 업비트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이었죠. 지난달에 업비트에 대해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발발됐습니다. 탐지 시각이 새벽 4시 45분이었다라고 하고요. 즉시 입출금을 중단했지만 보안 정책이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피해 자산, 솔라나 등 이 네트워크 계열의 24종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이번 이 업비트의 해킹 사태가 처음은 아닙니다.
역시나 똑같은 날짜인데 2019년 11월 27일에도 이더리움 34만 2천 개, 당시 시가로는 585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배후가 라자루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비트 안에서도 북한 측의 소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해킹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10월부터 올 9월까지 약 1년간 86건의 공격이 있으면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지금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이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해킹, 자꾸 보안이 뚫린다라는 거니까 이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이 가장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쿠팡과 관련해서 문자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안에서도 또 한 번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타나면서 장 열리면 보안주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29일에 쿠팡 측에서 고객 계정 약 337만 개의 무단 노출이 확인이 됐다라는 공지가 공식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과징금에 대한 걱정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SKT에 대한 이 정보 노출 사건은 1,34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에 쿠팡도 역시나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끔 지금 위기에 좀 도착을 하고 있죠. 사실 쿠팡 같은 기업은요, 이 정보 보호 기술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KT 다음으로 보안 쪽으로 굉장히 좀 열을 기울이고 많이 금액을 좀 투자를 했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누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정보 보호 부분에 890억 원, 그러니까 정보 기술 금액 안에서 4.6%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늘려야 하는 것일지 이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5개월 동안 감지를 못했다라는 지적까지 이르면서 5개월 동안 어떻게 감지를 못할 수가 있었느냐. 심지어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자, 쿠팡의 이 시스템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 당연히 이 보안주 쪽으로는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으로 갈수록 사실 이 상승불이 좀 꺼지고 있는데요. 보안 쪽의 섹터들은 점점 더 상승률을 좀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두 종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캠프 지금 상한가 터치를 오늘 중에 했거든요. 그리고 ICTK도 대표적인 보안주 중에 하나겠죠. 이 두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프트캠프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솔루션을 핵심 제품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이 DRM,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리포트가 오늘 중으로 하나 나타났다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TK는 POF 칩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POF 칩이라고 하는 복제 불가능한 하드웨어 지문을 가진 그러한 칩인데요. 이번에 KT 사태의 원인이 또 무허가 펜토셀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POF 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뭔가 좀 터치를 하고 있는 ICTK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본격적인 수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복제 불가능한 하드웨어 지문을 가진 칩이라는 이 POF 칩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수주가 좀 들어오는지 수주의 성과들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해킹 사태가 많이 일어나면서 알랩에서 내년도에 좀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그리고 2026년의 보안 전망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이에 5가지를 꼽으면서 내년도의 보안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AI가 점점 더 확대가 됨에 따라서 AI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좀 더 확산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랜섬웨어, 이 공격도 좀 더 심해질 것이고 피해도 커질 것이다. 오픈소스 생태계를 이용한 공급망의 공격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 국가 안에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좀 더 연장이 된다면 리눅스의 위협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보안에 대한 니즈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수혜를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받을까? 이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오늘 장중에는 보안 관련주 상당한 강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지금 상한가 터치를 했지만 비교적 좀 작은 종목이라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카티스도 상한가 터치했고요. 사이버원 그리고 지니언스, CNC웨이도 모두 다 14%대의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테마적인 요소가 꽤나 있었고요. 지난 KT라든지 업비트라든지 해킹 사태가 있을 때마다 보안 테마주들이 그렇게까지 길게 상승 랠리를 끌고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성은 조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 월요일에는 보안 관련주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마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3시 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12월의 전략들 우리 다녀쌤 불러서 챙겨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보면 제약바이오 쪽들이 오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이쪽이 메인 이슈 섹터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바이오 쪽에서 펩트론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8만 원 선이면 매수에 가담하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제 주가가 19% 급등했던 것, 릴리가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 공장을 시설을 갖춘다. 이 부분 때문에 19%까지 급등했다가 결국에 지금 인라일 인디와의 지금 테스트 과정이 지연될 것이다. 기술평가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장중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기술평가가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연장인데 스마트 대포는 펩트론의 약물 전달 플랫폼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부각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운자로의 국내 완성 제품 생산을 했을 때 결국에 펩트론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와의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펩트론은 양날의 악재와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임상 실험이 기술평가가 임상 데이터가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현재 펩트론의 기술 개발 상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파이프라인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다수에 있고 그중에서 제형 및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주가 상승의 기대 요인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계약과 적응증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펩트론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 사모펀드라든가 개인 투자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19%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의 매도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펩트로는 이미 바닥권은 28만 원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28만 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좀 짧게 잡아서 26만 원 이탈을 손절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39만 7천 원 여기를 돌파한 45만 원을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급락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관점으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우리 45만 원 챙겨볼게요.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현재가가 31만 7천 원 선인데 28만 원 선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진단 들어가 볼까요? 12월의 첫 거래일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게 지난 27일 날 말씀드렸던 상황대로 시장이 움직여져요. 12월 달에는 10일 날 금리가 확정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27일 우리는 현금을 늘려가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인공지능의 버블 우려가 다소 진정됐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건파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시간으로 1일이에요. 그러면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 금리의 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2일이죠. 10월 9일 및 이직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11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와 ISM-P 제조업지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자 변동폭이 결국에 금리를 인할 핵심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3월에 대해서 3일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금요일이에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즉 ADP 취업 변동과 맥을 같이 할 거고 그다음에 10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는 지금 이제 지난 27일부터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진짜 조정 시점에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굉장히 파급적으로 미치면서 로봇과 바이오, 배터리 섹터, 반도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환율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쪽에서 지금 매수를 확대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확보했던 현금을 매수 쪽으로 가야 된다.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60, 4,100포인트 돌파할 모멘텀은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한 모멘텀은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국에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유입보다는 유출됐던 것들이 일부
유입되는 그런 폭이에요. 고객예탁금은 26일 2조 3천억 들어왔다가 지금 27일 4,800억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은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월말이지만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수가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거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그러한 모습이, 그러면은 유동성 역시도 정체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12월 10일 금리 인하 발표까지는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조정한다면 27일 현금을 확보한 것을 우리가 매수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2월 들어서 이제 10일 금리 발표 이후에는 이제 상법 개정,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따라서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노린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유동성까지 유입되는 것이 확대된다면 결국에 10일 이후에 상승 쪽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투자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주도 섹터는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점,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 주요 일정을 보면 이제 미국 10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이 부분이 있고, 고만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어요. 집회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국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이 있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섹터들이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았네요. 이제 석유화학 섹터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내일은 국제인공지능 표준 서밋 개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플랫폼이라든가 또 로봇 관련 섹터들도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이슈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일정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우리 AS 오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스코텍 볼게요. 자, 오스코텍은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같습니다. 3%가량의 상승을 보였었고 지금은 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우리 수익은 141% 가져가는데 지금은 어떠한 전략 챙겨볼까요? 오스코텍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65,000원 목표가를 잡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65,000원에서 매도하셨다면은 조정을 보이면 56,000원 이하로는 이건 다시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노스코의 합병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레이저 티닙의 지분가치 100% 이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항암 및 자가 면역 후보 물질 OCT598 이 부분에 대한 하반기 인상 기업 역시도 굉장히 기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보면 우리가 65,000원을 보지만 궁극적으로 오면 우리가 2027년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저는 오스코텍 신고가가 69,000원이었죠. 이거 돌파하는 75,000원까지 1차로 목표가 상향하자. 대신에 매도하신 분들은 56,000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재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스코텍 우리 목표가 75,000원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55,000원 부근 내려왔을 때 매수 사인 받아봤는데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들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AS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오롱 티슈진, 오늘장에서도 신고가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부터 주목도가 높은 것 같은데 수익은 127% 돌파가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골관전 치료제 시판 기대감이죠. 그러면서 연간 1,500만 원 약가 책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TGC 핵심 기술 이 부분이 호주에서 특허를 받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식약처에서 등록 취소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인보사
풋모커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파이프라인, 핵심 기술 TGC 가치가 미국에서 8조 3천억, 유럽에서 4조 8천억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위해서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오늘 일부 흔들림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 주식을 주가 이끌어왔던 연기금이라든가 투신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외국인들까지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만 원 그대로 도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여전히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우리 13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에서 전략 챙길까요? 현재 17% 급등이네요. 한올 바이오 역시도 이제 이뮤노반크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뮤노반크가 M&A 시장 나오면서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도 여전히 한올 바이오를 보는 부분들은 실적 개선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된다라는 거죠. 올해는 34억이고 내년도에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고 이 부분이 지속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11월 4일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까지, 5만 3천 원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수급 상황으로 보더라도 기관들 오늘 투신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그러면 한올 바이오는 5만 2천 원을 지켜주면 우리 목표 주가는 6만 3천 원으로 또다시 상향하겠습니다. 네, 5만 2천 원 지켜지는지 그 여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6만 3천 원 목표가 설정 안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AS 가볼까요? 최근에 강조 정말 많이 주셨던 큐리언트가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왔고 장중에 8% 급등도 나오면서 단숨에 60% 수익이 돌파가 됐습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 우리가 시가총액 1조 2천억 도전하자. 주가로 환산하면 33,500원 도전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적자 지속돼서 재무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차세대 약물 적합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18억의 전환사채죠. 이자 0% 이게 납입이 완료됐고, 특히 파이프라인 중에서 결핵 신약후 물질 텔레세백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유효성이 부각되면서 이것이 결국에 N2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펀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제가 이사로 있는 글로벌 펀드에서 결핵 분야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결핵 분야에서는 큐리언트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은 큐리언트와 신라젠이 국내에서는 관심이 있다면 결국에 1억 달러 펀드에서 두 군데가 나눠간다면 못하고 맥시멈이면 5천억 달러가 될 거고요. 그렇죠? 5천만 불 달러가 될 거고 적더라도 1,000만 불 이상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시가총액 1조 2천억 33,500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큐리언트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33,000원 목표가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서 한 24분인데요. 지금 오늘 장에서의 특징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가볼까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향후 최소 3년 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10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에 1년 GDP만큼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들이 갈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향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향 소부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D램이 부족하면서 GPU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 마이크론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HBM 반도체로 일단 1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조 원을 투자해서 상업 생산할 때까지는 대략 4년,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HBM은 결국에 수익성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리아 서키트 지금 우리가 이것도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제시했는데 오늘 넘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죠. 동진세미캠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소부장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들은 지난 2주 동안에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슈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보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살펴봤는데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다. 눌렸을 때 조정 시에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로봇 가볼까요? 로봇주가 지난 금요일에도 분위기 좋았고 오늘 장에서도 핫하다가 장 후반엔 좀 밀리더라고요. 자, 로봇 섹터들은 똑같아 인공지능 같은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봇이 움직임이 덜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로봇이 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나왔던 부분이 삼성과 LG그룹이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 왜 확대하냐면 인공지능을 넘어서 내년부터는 로봇 전쟁이 본격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 섹터들을 보면 올해보다 대부분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거 보면 한라캐스트라든가 한라캐스트도 이번 신고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에서 강세를 보이고 윗꼬리를 만들지만 결국에 한라캐스트 역시도 13,500원 지지받으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국 PIM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이거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욕심을 부린다면 60.51,000원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51,000원을 금요일에 돌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로봇주들은 신고가의 주가가 윗꼬리 만들지만 돈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클로봇도 보더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고점에 저항받고 밀렸지만 아직 돈이 빠져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또 여기다 보니 오늘 새롭게 부상한 게 고영이죠. 고영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로봇, 의료용 로봇, 뇌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 개선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역시도 신고가 지금 52주 고가에 다소 부담스럽지만 실적 개선을 보면 이거 역시도 전고점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4개 이슈 섹터 4개는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로봇주 살펴주셨는데 로봇 아직 안 끝났다 말씀 주셨고 로봇들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녀쌤 로봇 안에서의 1등주 어딜까요? 저는 이게 제일 큰 게 로봇 중에서는 한국 PIM과 SPG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이런 쪽들은 결국에 수요 증가 때문에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적 개선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봇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다녀쌤의 정보방으로 여러분 넘어오세요. 이 안에서 시황에 대한 전략과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대응들 함께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카메라 앱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 목격됩니다. 15 듣고 들어갈게요.
네, 12월 1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확실히 12월 들어와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놓여 있는 듯한데요. 코스피는 오늘 1%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장중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오늘장 약세로 장중에 전환이 됐습니다. 자, 마감지수 들어옵니다.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3,918포인트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했죠.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이 돼서요. 상승폭을 되려 더 키워갔습니다. 장중에는 933포인트까지도 올라섰었고요. 오늘 종가는 1%가량의 상승으로 922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3원 50전 올라간 1,470원 30전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수급 동향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들어와 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1,900억 원 사자 보였고요. 기관의 팔자가 오늘장에선 아쉬웠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팔자, 기관의 사자 보여줬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는 오늘 매수 강도를 키웠습니다. 7,3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보실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0.3%가량의 상승,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 약세에서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1.5% 상승 53만 8천 원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의 상승 보였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KB금융정도가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과 기아까지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1.6% 상승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바라보며 달려가고요. 에코프로비엠 6% 그리고 에코프로는 무려 10%의 급등 마감됐습니다. ABL바이오 4% 상승 마감한 가운데 로봇주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힘 빠진 채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약세 마감.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중 펩트론이 6%대 오늘장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오늘 확실히 힘이 실리면서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 분위기 챙겨봤는데요. 이번 주 남은 한 주의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우리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증시는 그냥 좀 수월하고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힘이 많이 좀 받쳐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도 힘을 좀 잘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일단은 코스닥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견인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12월 그다음에 1월 달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증시 안에서도 변수들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IB에서는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높이 두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FOMC 직전까지는 이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또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을 보내면서 이제 뭐 좀 하루하루 엇갈리는 그런 변동성 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코스닥의 수급이 얼마나 좀 잘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올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이제 좀 역전 현상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체크를 하고 앞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날이었죠. 오늘 시총 상위 1등 알테오젠도 상승률이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요 이제 대표 2차 전지 기업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간에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제약주가 확실히 임팩트가 세다. 그리고 이제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시드렸던 제약 섹터 종목들 안에서도 또 급등 종목이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코스피가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흐름 대비해서는 뭐 확실히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제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좀 보다 약한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탄력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이 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엇갈리면서 나오는 이런 해프닝들인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좋은 관점으로 그다음에 좋은 전망을 두고 그다음에 제시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좀 멀리 보고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또 좋은 관점으로, 그다음에 긍정적인 그 시세에 기대를 하면서 좀 잘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아직까지도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주들이라던가 반도체, 뭐 이쪽 IT 계열 이쪽으로도 좀 빠르게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흐름들이 스타트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주비책 방송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방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환율에 대한 과거 흐름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손을 쓰기 시작한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아직은 잡히진 않았지만 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그다음에 10월 말 이때 이제 많이 빠져나갔었던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서부터는 보다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반등과 우상향의 방향으로 충분히 기대하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뭐 미국 증시에서는 산타랠리도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새해가 바뀌고 1월 달이 다가와지고 뭐 1월 달 혹은 뭐 2월 달까지는 우리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정부 안에서도 뭐 증시 부양책이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뭐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자 규모라던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뭐 정책적인 수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성장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분위기를 잘 끌어주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죠. 흔히 말하는 연초 효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라서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보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대응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증시는 지금 부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 11월 달에 대응을 했던 것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12월의 전략 챙겨봤는데요. 자, 앞으로 적극적인 스탠스로 우리 시장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신 만큼 수익 잘 주고 계시는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12월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특징 주들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관심이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과 뭐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장이 마감되는 시점 안에서는 대략 한 10%가량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또 힘을 주는 그런 또 강력한 액션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의 활약을 많이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달에 지수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많이 무거운 상황 안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폭이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시장이 좀 더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시장 안에서의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뭐 그런 액션들을 좀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강한 상승은 충분히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인 이슈로는 유럽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그 제조 고점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재가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그 뉴스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뉴스의 굵기보다는 더 강한 반응을 보여줘서 확실히 좀 회복세에 힘을 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랑 그다음에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우리 그 일봉 차트 기술적인 위치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일단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정고점 언덕의 매물을 오늘은 돌파를 못했지만 이 매물대 부근까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항상 이제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 윗공간의 뚜껑이 열리고 정고점 혹은 이제 매물대가 돌파되는 시점 안에서는 지금은 아래쪽이라서 저항선이 될 수 있지만 돌파가 되는 시점 안에서는 맥점이 돼서 더 빠른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좋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뛰어넘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제가 과거 이제 8월 달에 이제 바닥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부터 이미 뭐 2년, 3년 동안 빠져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전기차가 아니라 ESS 시장 안에서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먹거리로 또 새로운 추세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조정이 좀 거치긴 했지만 충분히 전반적인 추세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외에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뭐 LNF도 지금 좋은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위쪽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비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뭐 추가적인 액션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먼저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또 더 빠른 회복 속도를 기대를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최근에 또 회복 속도가 좀 빨리 올라오고 치맞추기를 다시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의 뭐 저가 매수 아니면 기다리시는 입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급등 나왔던 에코프로의 흐름 챙겨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네, 오늘 우림 PTS라는 종목이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금요일 제가 스튜디오 방송 안에서도 이제 좀 같이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과거 제가 제시 드렸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또 특징주로 올라오면은 또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같이 참고하셨던 분들은 또 기분 좋게 또 이제 또 흐름을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림 PTS가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거기 안에서도 더 큰 활약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또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단기간 안에 한 60, 70% 이상의 또 상승률이 나오는 또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린 PTS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저평가된 로봇 기업이면은 좀 확실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일단은 정밀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봇의 그 관절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부품이죠. 근데 이제 요 정밀 감속기 분야가 뭐 많은 이제 뭐 로봇의 분야들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다른 이제 그 기업들, 다른 분야들보다는 단가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 로봇이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 좀 세밀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기도 하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린 PTS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좀 늦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절대적인 매출액 요것만 가지고는 기업의 모든 가치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린 PTS가 보여주고 있는 재무제표 상에서
거기에 이제 분기의 이제 실적들, 매출액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로보티즈라든가 그런 기업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활약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올리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PTS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국책과제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과의 그런 이제 협업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아쉬운 거는 로봇주들이 아침장에는 뭐 가장 화려했죠. 그래서 또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기대치가 막 높아지기도 했었고 우리 또 과거 추억의 종목이었던 클로버도 오늘 급등하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5장 들어서는 상승분들이 조금 좀 빨리 내뱉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마무리 종가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주의 또 임팩트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분위기 개선에 대한 흐름들 효과는 확실히 좀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제 덜 올라간 로봇주들도 정보방 통해서 또 제시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로봇주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보단 오늘 이제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눈여겨 보셔도 충분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 살펴봤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12월 초, 12월 1일자로 진짜 홈런 같은 종목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많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L 보겠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고요. 자, 이 종목은 22%가 넘어가는 수익 중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네요. 네, 맞습니다. 운이 좋게 오늘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이 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정보방에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었던 목표가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분할 매도 이상은 진행을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파로사이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AI 의료 시장 안에서 또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변동성도 잘 나오고 또 수익성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도 충분히 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바닥에서 위쪽을 좀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위치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이 됐지만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주의 힘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과 이 기업과 그 다음에 AI 의료 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미래 전망도 확실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조정 구간들이 조금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양봉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새로 매수하는 관점 안에서는 좀 차분하게 음봉 기다리셨다가 눌린 구간 안에서 거래량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000원 돌파까지 또 기대하면서 잔량으로 한번 또 목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우리 기분 좋게 앞으로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전략 계속해서 챙겨 가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GC셀이고요. GC셀은 우리 수익이 11% 넘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우여곡절 끝에 또 두 자리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도 했죠. 제가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이 좀 히트를 잘 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좀 후속주로 이 종목을 보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던 면역 항암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제약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방에서 매수 가격이랑 그다음에 전략들은 잘 잡아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뭐 달성이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 좋은 흐름과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종목 버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는 시기까지 한번 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C셀까지 살펴봤는데요.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한 섹터일까요? 네, 우리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그래도 이번 주에 또 히트를 치고 또 이제 좀 대박 종목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로봇주 그다음에 AI 섹터긴 하지만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또 히트 종목으로 또 상한가도 가고 단기간에 이제 70%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AI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번 이슈가 들어오고 흐름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부각이 좀 덜 된 기업들,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이슈를 타고 급등하는 사례들이 요즘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도 이제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그 파로사이 바이오처럼 AI 의료 업체 안에서, AI 제약 섹터 안에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좀 대표적으로 이제 K를 붙이는 걸 좀 좋아하죠. KAI의 신약 개발 사업 분야에 있어서 또 이제 공동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이게 열심히 또 이제 지원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 뭐 자극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제약 섹터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이 항암, 항암 시장 안에서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암을 좀 잡아줄 수 있느냐. 항암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또 임팩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기업은 혈액 한 방울을 통해서 다중암이 또 조기 발견될 수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쪽 사업으로 영역을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오픈 AI가 또 헬스케어 쪽으로 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AI 의료 시장이 점점 또 커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뭐 다음 순환매를 계속 또 이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약 섹터 안에서는 여전히 뭐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 AS 해드렸던 그다음에 11월 달에 같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은 제약 섹터의 종목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제시를 드리는 종목도 상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과거에 로키텔스케어라는 종목을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최근에 파로사이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히트가 터진 그런 기업들인데, 이쪽 안에서는 또 의료 AI 강세, 그 다음에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들을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또 부각을 받게 되면은 뭐 제2의 로키텔스케어처럼 또 시원한 또 파급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는 뭐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유니스트 연구팀과 또 가남 전문가님. 공기진단 기술개발 전문가님. 이런 이슈. 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방에서 더 많이 알려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